왜 어떤 사람들은 누워있기만 해도 몸이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은 누워도 더 지쳐 보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답을 잃어버린 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한때는 잠깐 누워만 있어도 개운함이 찾아오고 숨이 저절로 아랫배까지 내려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잠을 자도 피곤하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편치 않으며 아침이 오면 몸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몸은 무엇인가 고생한 사람처럼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위로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이 60세, 70세가 되어도 더 깊이 자고 더 빨리 회복하며 더 생기 있는 얼굴로 아침을 맞습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여기는 신비한 지식입니다.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몸의 비밀을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 한 번 알게 되면 평생의 회복력을 바꿀 수 있는 숨, 누워서 단전을 채우는 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행도 아니고 젊을 때처럼 힘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덜 쓰는 방식, 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호흡에는 단 한 가지 복잡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렇게나 누워서 아무렇게나 호흡한다고 해서 단전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전으로 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숨을 억지로 밀어넣고 배에 힘을 주고 깊게 들이쉬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조건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침대에 누워 호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사실 몸의 저항입니다. 쉬려고 누웠는데 몸이 좀처럼 쉬지 않는 이유, 잠을 청하려 했는데 방금 전보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 가슴은 자꾸만 들썩이고 배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 경계라는 이름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몸을 조이고 살아갑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책임지고 여러 걱정을 삼키고 참아야 했던 순간들이 쌓여 몸은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조심의 습관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흡기를 막고 숨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몸은 여전히 깨어 있고 경계하고 대비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단전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숨은 끝내 가슴에 머물고 목 주변의 근육들이 먼저 움직이며 배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의 첫 번째 조건은 놀랍게도 몸의 경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을 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또 하나의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침대에 등을 붙이고 조용히 누워 있으면 몸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계를 내려놓습니다. 중력에서 해방된 몸은 척추에 무게를 놓고 어깨를 놓고 허리에 힘을 놓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조금 더 길어지고 몸은 조금 더 가라앉습니다. 이 조용한 가라앉음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이 되어줍니다. 몸이 경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배꼽 위쪽에 굳어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아랫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윗부분, 즉 상복부와 횡격막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체를 들고 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가슴과 위장 주변 근육들은 늘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 부위가 굳어 있을 때는 아무리 아랫배를 움직이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인데 위쪽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상복부와 횡격막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단전은 평생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워지는 과정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강한 스트레칭, 복식 호흡의 흉내, 복부를 내밀었다 넣는 것 모두 상복부를 더 긴장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부위는 오히려 조용한 들숨과 조용한 내숨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들숨을 억지로 크게 들이마시려 하지 말고 코끝에서 스칠 정도의 부드러운 공기만 허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슴은 오히려 가라앉고 배꼽 위쪽은 눌린 스펀지처럼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아주 희미한 느낌을 보냅니다. 숨이 이전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깊은 숨은 아닙니다. 단순히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하면 몸은 자연히 단전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아직 숨이 완전히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평소보다 심호흡이 더 부드럽고 가슴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며 배가 약간이나마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전 호흡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문 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몸이 경계를 내려놓고 상복부가 부드러워지며 횡격막이 위아래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단전은 그제야 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전 호흡을 하기 위한 두 가지 큰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문들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미묘하며 몸의 내면을 열기 위한 조건, 충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숨은 지금 막 당신의 몸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길은 조만간 단전이라는 가장 깊은 공간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몸의 경계가 부드럽게 내려가고 상복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숨이 이전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는 것뿐이지만 몸 안쪽에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먼저 들썩였고 내쉴 때는 어깨가 내려가면서 몸이 바깥에서 안으로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들숨과 날숨 사이의 미세한 순간들에서 몸이 안쪽으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문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금씩 미는 힘을 받아 열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변화는 소리도 크지 않고 움직임도 크지 않지만 단전으로 향하는 숨의 첫 번째 확실한 신호입니다. 몸이 이렇게 숨을 받아들일 준비가 갖춰지면 어느 순간 들숨이 이전과는 다르게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가슴에서 머무르던 시절에는 들숨이 늘 어딘가에 걸리는 듯 했고 더 많이 들이마시려 하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아랫배까지 내려보내려 하면 몸이 그 동작을 거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복부가 부드러워지고 경계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들숨이 내려갈 공간이 스스로 생깁니다. 이때 몸이 보내는 느낌은 아주 특별합니다. 단전으로 숨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숨이 내려가려고 한다는 의도가 몸 안에서 느껴집니다. 이것이 단전 호흡이 시작되기 위한 충분 조건의 첫 번째 문입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는 감각이지요. 이 감각을 많은 분들이 숨이 아래로 빨려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숨을 아래로 받아들일 만큼 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들숨의 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들숨은 억지로 밀어 넣을 때는 위쪽으로만 쌓이지만 몸이 부드러워지면 아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숨이 아래로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숨의 무게가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 즉 단전 주변의 여유입니다. 이 여유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긴장이 풀릴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가 조용히 공간을 내어주는 느낌이 들 때 숨은 비로소 단전 아래까지 도달할 준비를 갖습니다. 숨이 아래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허리의 깊은 부분, 특히 척추 아랫부분이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고
누워있는 동안 허리의 중심이 편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 감각을 무심코 넘기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와 골반은 긴장과 굳음으로 인해 숨과 분리되는 상태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허리가 뜨고 골반은 불편하며 등이 긴장된 분들은 이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단전으로 숨을 보내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허리가 본래의 곡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의 곡선은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사라지거나 굳어갑니다. 근육은 경직되고 척추 주변의 작은 관절들은 유연성을 잃고 골반은 점점 더 뒤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숨을 아래로 내려보내려고 해도 단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허리 근육이나 하복부의 긴장에 걸립니다. 하지만 몸이 이완되고 들숨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면 허리는 서서히 원래의 부드러운 곡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나무가 햇빛을 받으며 다시 유연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누워있는 동안 바닥이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허리 한 곳이 눌리거나 아팠다면 이제는 그 넓은 면으로 지지받는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숨이 단전으로 내려가려면 이 허리의 안정과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전은 단순히 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허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단전을 향하기 위한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숨의 리듬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숨이 짧고 빠르게 오르내렸던 반면 이제는 숨이 깊지 않더라도 길게 이어지고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호흡을 받아들이는 듯한 안정감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는 더 크게 체감됩니다. 젊을 때는 숨이 위로 치솟아도 몸이 금방 회복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쪽 중심의 호흡은 피로를 남기고 아래 중심의 호흡은 회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누워서 단전 호흡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몸 안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조용한 감각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들숨이 가슴을 들었다 놓는 단순한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들숨이 몸의 바닥 쪽까지 내려가며 다르게 울립니다. 날숨은 단순히 공기를 내보내는 기능을 넘어서 몸의 깊은 곳을 비워주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호흡 작용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자신을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원래 알고 있던 길을 되찾기만 하면 스스로 바로 서고 스스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단계까지 오면 단전 호흡은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는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전까지 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 즉 마음이 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 이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숨은 완전히 단전에 닿고 그때부터 몸은 새로운 회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턱을 넘는 이야기는 조용히 다음 흐름에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숨은 지금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몸은 마지막 조용한 열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숨이 점점 아래로 스며들고 몸이 그 숨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아주 미묘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들숨이 가슴 위에서 멈추지 않고 배 아래까지 흐르는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상복부의 긴장은 거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허리는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등을 바닥에 맡겨도 불편함이 줄어들며 누워있는 자세 자체가 몸을 열어주는 움직임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몸이 숨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단전은 드디어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전으로 향하는 숨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풀리고 길이 열리고 공간이 생기며 점점 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잘 들여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배가 더 나와야 하나 하는 질문을 놓지 못합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단전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조건은 바로 마음이 숨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몸을 믿기보다 머리로 조종하려는 습관을 강하게 갖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앞서고 마음이 뒤따랐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그 뒤를 겨우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든 어떤 호흡이든 어떤 자세이든 마음은 늘 개입하려고 합니다. 단전 호흡을 할 때도 이 개입이 시작되면 숨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문을 열고 있는데 마음이 그 문턱에서 계속 확인하고 판단하고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조건은 마음이 호흡에서 손을 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숨은 조용히 단전으로 내려가고 더 깊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숨을 통제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 누워서 호흡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호흡한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저 숨이 스스로 오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파도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의 성질로서 움직이듯이 숨도 자신의 성질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들숨도 날숨도 나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숨의 리듬은 전혀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숨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단전은 비로소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단전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는 아주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랫배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당김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안쪽에서 조용히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뱃속이 한번 들썩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날은 이 당김이 매우 뚜렷하고 어떤 날은 희미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중요한 것은 단전이 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당김이 점점 부드러워지면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함은 복부 바깥에서 느껴지는 열과 다릅니다. 마치 배 안쪽 깊은 곳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한 온기로 차갑지 않게, 급하지 않게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이 온기는 단전이 열렸다기보다 단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몸 안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허리 안쪽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등 전체의 긴장이 조용히 풀립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흉추와 요추 사이가 부드러워지며 등 속 깊은 곳이 마치 새 공간을 얻은 것처럼 확장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몸이 안에서부터 펴지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고 허리가 굳는 이유는 단전의 순환이 막히기 때문인데 단전이 열리면 그 순환이 다시 작동하면서 등 전체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누워서 단전 호흡을 제대로 하면 허리가 편안해지고 기상 후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단전이 열리는 순간부터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걱정의 조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특정한 생각에 머물던 긴장감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기 시작하면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단전이 열릴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숨이 깊어질 때 마음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호흡의 깊이에 따라 움직이고 단전까지 내려간 숨은 마음을 조용히 바닥으로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에 들면 그 밤은 전혀 다른 밤이 됩니다. 잠은 얕지 않고 깊어지며 꿈은 흐릿하게 지나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잤다. 몸은 단전이 열린 상태에서
회복할 때 가장 깊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단전이 열려야 장기들이 자신들의 본래 리듬을 회복하고 혈액순환은 정돈되며 신경계는 안정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삶에서 단전 호흡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젊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단전까지 숨이 닿을 준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몸은 길을 열었고 허리는 자리를 잡았으며 마음은 개입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 순간 숨은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숨이 단전에서 머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계는 조용히 다음 흐름 속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숨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전까지 숨이 닿고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하는 순간 몸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리듬은 젊을 때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세월과 함께 잊혀져 가면서 어딘가에 묻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불러옵니다. 숨이 단전에서 조용히 자리 잡으면 몸은 더 이상 숨을 내가 한다고 느끼지 않고 숨이 나를 움직여준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호흡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워있는 시간, 특히 잠들기 직전의 고요한 순간에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전 호흡을 처음 시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단전까지 숨이 내려가는 느낌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것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이 상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호흡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이 이미 단전까지 내려갔다면 이제 숨을 억지로 어떻게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전 호흡의 세계에서 얻으려는 노력은 때때로 가장 큰 방해가 되곤 합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몸이 그 상태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 조용히 누워 몸의 무게를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 시간에는 어떤 생각도, 어떤 목표도, 어떤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일들을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던 생각들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허용해 보십시오. 흘러가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더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은 더 깊이 내려가고 숨이 내려가면 몸은 더 완전히 풀립니다. 이 작은 반복이 단전 호흡을 매일의 삶으로 들여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전 호흡을 이어가는 데 있어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을 민감하게 느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숨이 조용히 단전에 머물기 시작하면 아랫배는 서서히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은 아주 은은한 속도로 척추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허리 안쪽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등 뒤 깊은 곳에서 작은 파동이 퍼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감각들은 단전이 단순히 열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단전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작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잠을 한 번 자면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수면 시간에도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단전이 작동하면 회복 속도는 다시 빠르게 살아나고 잠은 다시 젊을 때의 깊이를 되찾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귀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의 리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밤 동안 풀리지 않으면 그 피로는 또 하루를 무겁게 만들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몸을 점점 더 굳게 만듭니다. 반대로 단전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잠들기 전에 이미 몸의 많은 부분이 회복을 시작하고 잠에 들자마자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을 하고 자는 날의 아침은 늘 다릅니다. 얼굴빛은 환하고
눈가는 가벼우며 몸은 오래된 피로를 벗은 것처럼 상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전호흡이 나이 든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몸이 단전호흡을 기억하게 되면 사람은 하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은 덜 흔들리고 스트레스는 더 빨리 풀리고 마음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몸의 중심이 단전에 자리 잡혀 있으면 외부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마음이 덜 급해졌다, 감정이 가라앉아 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몸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단전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전이 열리고 숨이 머물기 시작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단전 호흡이 안정되면 이제는 그것을 매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단전 호흡은 결코 어려운 실천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종종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루 중 단 3분만이라도 침대 위에서 조용히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숨이 어떻게 흐르는지 바라보면 단전은 조금씩 그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이 3분은 짧아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몸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단전 호흡의 작은 반복은 시간이 지나면 몸의 깊은 곳까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은 숨이 잘 내려가고 어느 날은 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밤은 단전이 빠르게 따뜻해지고 어떤 밤은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계절이 매일 같지 않듯이 몸도 매일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전 호흡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계속한다, 멈춘다의 영역입니다. 계속하면 몸은 반드시 배웁니다. 멈추지 않으면 단전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 단전 호흡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자신의 나이가 이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걷는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밝아지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흔한 말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이 직접 증명하는 사실이 됩니다. 단전이 열리고 숨이 다시 아래에서 시작되면 몸은 나이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꿈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몸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전 호흡은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억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기억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고 당신의 아침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몸은 이미 길을 알고 있고 숨은 그 길을 따라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단전 호흡을 해보며 느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이 공간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신비한 지식은 항상 당신과 함께 조용한 숨의 깊이로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고요해질수록 당신의 내일은 더 젊어집니다.